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제어의 흐름 이해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어문이라는 것을 배울 것인데, 제어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가 컨트롤이랑 똑같은 의미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제어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을 보시면 조건문은 if문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거죠. if.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if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떤 조건에 대한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가령 옆에서 보시면 age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식의 결과는 항상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그러면 age라는 값이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10살이다. 라고 하면 8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은 참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if문 안에 조건식이 참이 되면 이 블럭 안, 이게 중괄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중괄호 안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안에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조건문이에요. 자, 여기 방금 전에 제가 조건식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식에는 저와 같이 뭐 관계연산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이나 거짓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뭐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 else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if 나이가 8보다, age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학교에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8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두 개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배타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만족하거나 이게 만족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족하게 되면, 이게 참이게 되면 이게 수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참이 아니게 되면 else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잠깐 같이 코딩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자, 이게 4단원이죠. 챕터 4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모듈 파일을 안 만드니까 피니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패키지를 만들죠. 패키지. 그래서 if example. 이따가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배울 텐데, 반복문 쪽은 패키지를 따로 분리해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클래스 하셔서 if example 1 첫 번째 할까요? 메인 넣으시고 피니시. 자, int age 몇 살이라고 할까요? 한 2살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if 나이가 어떻게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중괄호 열고 닫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하죠. 자, 이렇게 했죠? 자, 수행을 해 보시면 나이가 2살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가 false가 되고요. 그럼 이쪽이 수행이 되겠죠?
이거 10이라고 바꾸시면 당연히 학교에 다닙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맞다면, 자, 요거를 이렇게 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경우에 학교에 다닌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출력은 없는 거죠. 그죠? 수행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인 경우에는 수행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죠. 예. 이건 if문 단독으로 하나만 쓰인 경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코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else 구문을 쓰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제 블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죠. 그리고 나서 이클립스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블럭이 이제 시작이 되면 항상 들여쓰기를 하시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클립스는 이제 개발 환경이 아주 잘 제공되는 툴이라서 자연히 들여쓰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에디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블럭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중괄호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여기에 제가 수행문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수행문이 2개가 돼서 이 2개의 출력문이 일어났는데, 자, 만약에 블럭 안에, 그러니까 if 하고 나서 중괄호를 쓰시게 되는데, 만약에 수행문이 하나다라고 하면 중괄호를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학교에 다닙니다 라고 잘 출력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옆에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책에도 쓰기도 했는데, 하나의 수행문일 때는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if문 뿐만이 아니라 else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반복문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독성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읽기가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죠. 가독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고, 수행문이 하나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지만 중괄호를 해주고 들여쓰기를 해서 써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제가 책에도 썼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여기다가 문장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괄호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문장을 추가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f나 for문, 이따가 배울 반복문이나 while문 등 그런 반복문에서도 습관적으로 중괄호를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else문은 이제 조건이 하나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죠. 그런데 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조건이 여러 개,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라고 하면, 지금은 나이가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의 기준이 8살이죠. 8살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라는 조건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재에서 우리가 보듯이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냐면, 나이에 따라서 입장료가 달라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나이라는 조건은 하나지만 그거에 비교되는 조건식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만약 이런 경우에는 if죠. if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죠? else if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고, else 그렇지 않고 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이면 이 else if 구문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에, 이때는 else 다음엔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 문장 4를 수행해라.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조건이 3개뿐이 없으니까. 자, 옆에 있는 애를 이제 순서도라고 하는데, 순서도에서
조건은 이제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문장 1을 수행하고, 근데 문장 1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요. 이 전체 if else의 전체 구문의 그 다음 문, 여기 다음에 어떤 수행문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컨트롤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어가. 그러니까 if else 문의 특징은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조건이 지금 여러 개가 있죠? 만약에 이제 처음 조건이 만족을 안 했는데 그 다음 조건을 비교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족을 하면 문장 2를 수행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냥 외부로 그 다음에 있는 if else 다음에 있는 수행문을 수행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 예제가 있죠. 이 예제는 한번 이제 잠깐 보시면, 나이가 이제 일단 9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정 아동이면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이면 2,000원, 중고등학생이면 2,500원.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인이면 3,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9살이니까 초등학생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를 내겠어요? 그죠? 2,000원. 여기에 걸리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요거는 거짓이고 여기는 참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은 수행하지 않고 요 if else가 다 지난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여기 더하기가 돼 있는데, 이게 더하기는 이 값을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이어줘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더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코드를 저랑 해볼까요? 자, 그래서 클래스 if example 메인 넣으시고 자 int 뭐 이미 코딩을 하셨던 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안 하셨던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뭐 비용을 0이라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초기화를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if 문에서 값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if 해서 age가 8보다 그냥 이때는 이게 1,000원인가요? 아니죠. 위치야 5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else if age가 14보다 작다 라고 하면 복사해 볼게요. 얼마냐면 1,000원.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부터는 좀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2,500원 중고등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처리할 할 거니까 여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3,000원. 일반인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입장료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더하면 이제 이 charge라는 그 인티저 정수죠. 정수가 이제 문자열처럼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원입니다. 이건 더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연결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의 더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를 배우시면 그때 같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수행을 하면 초등학생입니다. 입장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볼게, 이거를 그럼 조건을 비교하는데 꼭 else if 말고 if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복사했습니다. 이거 지금 3으로 했고 여기를 다 if라고 바꿔볼까요? 자,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면, 자, if, else if 하게 되면 하나의 age, 그러니까 age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고려하지 않아요. 다시 비교하지 않고 이쪽 문장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 그냥 if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이 다른 조건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ge가 일단 8보다 작은지 한번 비교하고,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라 또 age가 14보다 작은지 한번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age가 20보다 작은지도 또 비교를 해요. 이미 age가 14보다 자, age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9지요. 그럼 8보다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14보다 작지요. 이미 만족을 했지만 여기 다시 if age가 20보다 작은지 또 비교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출력 결과를 보시면 초등학생입니다 하고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또 age가 20보다 작은지, 당연히 20보다 작죠. 그리고 중고등학생입니다를 한 번 더 출력하고 이때 비용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2,500원으로 바뀌어버리죠. 로직을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베타적이라고 하던데 서로 다른 경우로 비교를 하려면 if, else if 이렇게 쓰시는 거고, 뭐 같은 경우라고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이걸 여러 번 비교할 거면 if 따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네, 두 개의 차이를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전에 그 3장에서 우리가 사막연산자로 조건연산자를 배웠었는데, 조건연산자는 조건문하고 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if a가 b보다 크면 max는 a고, 그렇지 않으면 max는 b다. 더 큰 수를 구하는 건데, 조건연산자로 사용할 때도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냐 라고 묻고, a가 b보다 크면 max에다가 a를 어사인하고 대입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false라고 하면 max에다 b를 넣어준다. 똑같죠? 네. 그래서 간단한 if else 문은 조건연산자로도 종종 씁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혼자 코딩 하시라고 제가 내준 예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f else 구문이 if else if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 블럭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건이 많아지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쓰실 수 있냐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if else보다 스위치 케이스를 더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은 언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냐면 조건에 대한 값이 어떤 간단한 정수값이라든가 간단한 문자열 이런 거일 때,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쓰시면 코드가 간결하고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랭크 뭐 어떤 순위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1인 경우 메달의 컬러가 G, 그렇지 않고 else if 랭크가 2인 경우는 메달의 컬러가 S, 3인 경우는 브론즈,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닌 경우는 A,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랭크라는 하나의 변수 값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를 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조건으로 분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건이 어디 들어가냐면 스위치 랭크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랭크가 케이스 1인 경우, 케이스 2인 경우, 케이스 3인 경우, 그것도 저것도 아닌 디폴트인 경우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보셔도 이쪽보다는 스위치 케이스로 쓴 게 좀 더 간결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중괄호는 한 번만 쓰세요. 스위치에서 시작해서 스위치 구문이 끝나는 데서 중괄호 열고 닫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문을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브레이크 문의 역할은 뭐냐면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시면 이게 계속 이렇게 연달아 수행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케이스를 만족하고 나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자, 같이 코딩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클래스를 만드셔서 케이스 하시고 랭크라는 애를 뭐 1이라고 하고 캐릭터를 할까요? 메달 컬러 값을 넣어주기로 하지요. 그래서 스위치 하시고, 자, 조건은 뭐냐면 랭크입니다. 여기다 조건을 쓰시고 중괄호 열고 닫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 이게 이제 앞으로 당겨지는데 1이면 그래서 좀 밀어주셔야 돼요. 자, 밀어주시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케이스가 1이면 여기서 이제 수행할 문들을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메달의 컬러는 G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써주셔야 돼요. 자, 다시 케이스가 1이 아니라 똑같으니까 이제 빨간 줄이 나왔죠? 2면 메달의 컬러는 S고 브레이크, 케이스가 3이면 메달의 컬러는 브론즈 브레이크. 자, 그리고 나서 이도저도 아니면 디폴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디폴트인 경우에 메달의 컬러는 A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이 나와서 끝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랭크 등 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런 해보면 1등 메달의 색깔은 G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뭐 5등 한번 넣어볼까요? A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브레이크를 안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빼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메달 컬러는 G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하시면 케이스 2가 아니긴데 이제 케이스 2가 되면 메달 컬러는 S. 이 조건이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케이스를 같이 이게 만족했죠. 케이스 1이 이미 만족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요. 예. 자, 다시 보시면 2 이렇게 가시면 이때는 2를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수행이 안 됐고요. 여기가 수행이 되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브레이크가 없다 라고 하고 여기다가 2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만족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요. 그럼 브레이크를 여기서 만나죠. 그죠? 그럼 메달의 색깔이 뭐가 돼버리냐면 B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행을 하고 이 케이스가 매치됐을 때 수행을 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항상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는 브레이크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문에 자바 7부터 문자열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문자열을 못 썼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상수값이나 아니면 어떤 변수값 이런 것들만 썼는데 여기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이면 실버이면 브론즈이면 이렇게 이제 직접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자바 7부터 추가됐다라는 거 여러분이 코딩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이제 더 볼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그냥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얘는 좀 지우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마 책에다가 이제 썼을 텐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달이 있어요. 근데 이 달이 며칠까지 있느냐? 윤년은 일단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윤년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달이 며칠까지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자, 달이 이제 뭐 몇 월이다라는 거는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입력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입력받을 수 있어요. 입력받을 수 있는데 입력을 받으시려면 시스템인이나 스캐너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게 궁금하시면 뒤에 15장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복잡하진 않은데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값을 직접 대입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달이냐, 몇 달이냐에 따라서 이 데이에다 값을 써주려고 그래요. 스위치 하고 이게 바로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몇 달이냐라고 해서 케이스 보시는데 근데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1월이면 데이가 며칠이에요? 31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2월이면 일단 윤달을 생각 안 한다 그랬으니까 28일이고요. 3월이면 31일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1월에도 절반만 해볼까요? 4월이면 5월이면
6월이면, 그러면 4월이면 30일이고 5월이면 31일, 6월이면 30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31일인 날이 요 날도 있고 요 달도 있고 요 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그냥 옆에다 같이 쓰시면 돼요. 케이스 3이면 케이스 5이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같은 조건이고 수행문이 같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1인 경우에, 3인 경우에, 5인 경우에 데이는 31일. 2인 경우에 이렇게 놓고요. 6인 경우도 똑같죠. 케이스 6이면 30일. 얘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5일 또 뭐가 있죠? 케이스 7일, 7월. 그죠? 이렇게 할까요? 9월 있고, 그 다음에 9월 아니죠, 8월이죠. 8월 있고 10월, 12월, 여기 31일이죠. 그 다음에 9월, 11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크게 옆으로 쓰셔도 되고 밑으로 쓰셔도 되고. 옆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뭐 줄이 좀 줄어들으니까 괜찮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스위치 케이스 끝났죠. 디폴트는 뭐 데이를 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런 해보시면 10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10월이 여기 있고, 이것도 역시 브레이크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제어의 흐름 중에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복문, while, do while, fo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각각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for문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제 for문을 가장 많이 쓰니까 for문에 익숙해지시도록 하셔야 되고, 이 세 개가 어떤 경우에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랑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